Day 46. 동사 컴플레인을 이용해 의견 말하기. I can't complain at all. 자, 오늘은 데이 46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동사 complain을 이용해서 의견 말하기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화면 보시다시피 I can't complain 혹은 I can't complain at all 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자, 여기서 한번 이제 펜을 들고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은 I can't complain 이라는 게 기본 표현이고요. at all은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빼도 돼요. I can't complain은 그럼 무슨 뜻이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I can't complain. 불평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말이 어떤 뉘앙스죠? 나쁘지 않아요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I can't complain은 그 컨텍스트, 즉 맥락이나 사람이 말하는 톤, 음성의 그 톤에 따라서 조금 더 나쁘지 않아요라는 말은 같다 하더라도 강약이 어떤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즉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차를 시승을 해봤는데 어땠냐니까 wow, I can't complain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았어요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얼굴 표정이라든지 말의 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약간 시무룩하게 그 사람하고 일하니까 어때요? 하면은 I can't complain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문자의 형태가 사람의 의도를 다 담지 못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사람의 표정이나 음성을 좀 읽어주셔야 돼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말을 했는데 원어민들이 전반적으로 I can't complain 혹은 I can't complain at all 하면은 부정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도 뭐 너무너무 좋다는 아니지만 뭐 나쁘지 않아요. 이런 말이에요. 김 과장하고 일해보니까 김 과장 어때하니까 I can't complain 하면 괜찮아. 그럭저럭 나쁘지 않아. 이 정도 뉘앙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I cannot complain at all을 붙여버리면 좀 더 긍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혀 complain 할 수 없다는 말이니까. 느낌 오시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I can't complain 정도만 알아두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한번 가보시면은 이런 실제 예문들을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How has your ice cream business bee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니까 I can't complain. It's better in the summer, of course, but at least there are still a lot of children in the neighborhood who often drop by. 좀 긴 대화문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왜 신수동의 아이스크림 비즈니스 저거 여러분 요즘 자동으로 그 무인 아이스크림 비즈니스 많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했는데 잘 돼요? 하니까 나쁘지 않아요. 이런 게 뭐라고요? I can't complain이라는 거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I can complain을 써야 되는데 주로 한국 학습자들은 어떤 표현을 많이 써왔을까요? Not bad죠. 네, 무조건 not bad. Not bad 이 정도만 많이 해왔어요. 이제는 I can complain도 써봐야 되겠고 자 나쁘지 않다라고 했고 물론 여름에 장사가 더 잘 되지만 그래도 이 동네에 우리 아이스크림 가게를 들러주는 애들이 꽤 많아서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힌트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I can complain부터 먼저 나오면 뒤에 무조건 긍정적인 얘기로 몰아가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 사람하고 일하면 어때? 탐은 어때? 이러면 I can't complain. He's always nice to me. 이런 식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하나의 틀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다른 예문 하나 또 준비해봤습니다. How's Seoul treating you? 하니까 Yeah, there's a lot to like. 자, 정통 네이티브 영어 두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How is Seoul treating you라고 하는 것은 서울은 너에게 어떻게 대해주니라는 내용이에요. 주로 언제 쓰느냐? 어떤 사람이 새로운 도시에서 정착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서울 생활 어때? 파리에서 생활 어때라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실제 대화에서도 들어보고 미드에서도 들어보고 How is Paris treating you? How is Seoul treating you면 서울 생활 어때? 서울은 너에게 얼마나 잘 너를 트리트 해주니? 라는 얘기죠. 하니까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볼 게 너무 많고 즐길 게 너무 많고 좋아할 게 너무 많다. 이거를 There's a lot to lik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계속 이어갔냐면 쭉쭉 긍정적인 얘기를 이어갔어요. Nightlife is great, the food is delicious and cheap, and I've seen a lot of beautiful sights.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여기를 계속 한 지금 대화문이거든요. Of course, the language barrier is a little hard sometimes, but I can't complain.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쭉 긍정적인 얘기를 하다가 언어 장벽 문제가 조금 힘들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좋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아까 전에 1번 형태에서는 먼저 I can complain을 했죠. 그 말을 하면 무조건 뒤에 긍정적인 얘기를 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조금 아쉬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아쉬운 점. 그리고 나서는 항상 but I can't complain으로 문장을 마무리해줘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혹은 but을 쓰기 싫은 원어민은 어떻게 하느냐? 아쉬운 거를 얘기한 다음에 I can't complain though라고 문장을 마무리해요. 근데요. 나쁘지 않은 수준이에요. 이렇게. 자, I can't complain은 두 가지 큰 형태를 띈다는 점 아시겠죠? 먼저 I can't complain이 입에서 나왔으면 계속 포지티브한 얘기, 긍정적 얘기. 그 다음에 아쉬운 점을 먼저 얘기하면은 but I can't complain 혹은 I can't complain though. 아시겠죠? 이런 패턴의 영역까지 가르쳐주는 분이 없었죠 지금까지. 그죠? 제가 오늘 정확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제는 그러면 드디어 model examples에 가보겠습니다. 자, 1번 한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Model examples. 나쁘지 않아요.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자, 요즘 너 되게 좋아 보인다라고 하니까 나쁘지 않아. 하는 일도 잘 풀리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쁘지 않다를 먼저 얘기해버리면 무조건 긍정적인 얘기를 해달라. 맞죠? 자, 그럼 한번 해보세요. I can't complain. 그 다음에 일이 잘 풀리고 있다. 일이 잘 되고 있다. 이런 게 어려워요. 원어민들은 상황이 잘 풀리고 있다 할 때 주어를 things라고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things라고 하는 것은 situation이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things가 pretty well,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원어민은 어떻게 했는지 성우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I can't complain. Things are going pretty well. 좋습니다. I can't complain. Things are going pretty well 이라고 해서 going이라는 것은 일이 진행되다라는 뜻이에요. 자,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차라리 proceed라는 단어 아세요? 진행되다. 이런 것은 선명하잖아요. proceed, 진행하다, 진행되다. 근데 go는 원래 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상황이 진행되다, 전개되다 할 때 덜 다가오고 내 입에서도 잘 안 나오지만 실제 스포큰 영어에서는 things are going pretty well을 훨씬 많이 쓴다는 거죠. 느낌 오시죠? 좋습니다. 우리 그거 생각하면 되겠다. How did it go? 이번에 뭐 했다고 하는데 면접은 잘 됐어? 이렇게 할 때 go 동사 쓰잖아요. 진행되다는 뜻이죠. 자, 이제 드디어 2번 한글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에 몸이 살짝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이 하는 말인데요. 최근에도 몸이 살짝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다. 자, 아까 전에 어떤 공식에 이게 들어가는 거죠? 조금 아쉬운 점을 먼저 얘기할 때는 하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문장 마무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죠, 여러분? But I can complain. 맞죠? 혹은 but을 안 쓰는 경우에는 I can complain though라고 하면 되죠. 두 번째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I can't complain though. 시작. I can't complain though. 이제 첫 번째 버전으로 but 써가지고 시작. But I can't complain. 한 번 더. But I can't complain. 여러분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but도 쓰고 do도 쓰면 안 됩니다. but을 써버리시면 do를 자제해야 되고요. do를 쓸 심산이라면 처음부터 but을 자제해야 돼요. 저희 학생들도 이걸 가장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하지만이 먼저 생각나기 때문에 But I can't complain이 툭 튀어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do도 쓰고 싶으니까 though 이러는데 원어민에게 그렇게 하면 이상하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어려운 게 뭐냐? 이게 어렵군요. 몸이 살짝 불편하다. 여러분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오늘 몸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쓰죠? I am not feeling well today라고 그래요. 그럼 오늘 몸이 뭔가 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I'm not feeling well today. 항상 진행어로 써요. 현재 단순 현재가 아니고요. 혹은 I don't feel quite right today라고 그래요. 이때는 현재형으로 써요. I don't feel quite right today. 오늘 뭔가 정상 컨디션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긴 한데 사실은 또 다양한 응용 표현들이 존재하거든요. 영어에는. 자, 오늘은 조금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I am feeling a bit 약간 그 다음에 out of sorts today. 상당히 어려운 이디엄 같지만 out of sorts라는 것은 신체적, 육체적 또 심리적으로 뭔가 오늘 좀 불편하다 이럴 때 다 써요. 여기서는 신체적이에요. I'm feeling a bit out of sorts today. 그러니까 이게 좀 관용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일단 청취를 위해서만 알아두자고요. 내 입에서 당장 안 나와도 좋으니까. 그래서 I'm feeling a bit out of sorts today는 신체적, 정신적인, 심리적인 거 다 쓸 수 있다. 조금 불편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다는 뭐죠, 여러분? I can't complain. 이제 not bad 나올 때는 스스로를 탁 치면서 맞다. I can't complain 한번 써봐야지라고 딱 리마인드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out of sorts 관련해서는 또 여러분의 청취를 돕기 위해서 예문 하나 더 공유할게요. You seem out of sorts. Is everything okay? 이렇게 질문하는 원어민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야, 너 오늘 보니까 조금 불안해 보이고 약간 평소와 달라 보인다. 뭐 문제 없지? 별일 없지? 이렇게 할 때도 You seem out of sorts. Is everything okay? 이렇게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I've been feeling a little out of sorts lately, but I can't complain. 좋습니다. 이제 3번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같이 일하기 편해요. 네, 새로운 상사와 일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질문에 나쁘지 않아요. 같이 일하기 되게 편한 분인 것 같아요. 제임스 씨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나쁘지 않아요가 먼저 나오면 뒤에 무조건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라고 그랬죠. 자, 한번 해볼까요? I can't complain. 맞죠? 그리고 He's easy to work with라고 그래요. He's easy to work with. 참 쉬운 문장이지만 내 입에서 나올까를 생각해본다면 어려운 문장일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은 늘 It is easy to work with him 이렇게 영어를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은 It is보다 왜 he is easy to work with가 좋은가 하면
지금 제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일하기 편하냐 이걸 물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제임스가 중심이 돼야 되고 주어가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he is actually easy to work with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마치 뭐냐 하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할 때 old habits are hard to break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럴 때 열이면 열 원어민이 다 old habits are hard to break라고 하지 it is hard to break old habits 하는 원어민 거의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3살 버릇이라는 게 중요한 정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쓰는 것도 기억이 나네요. I'm not fun to drink with. 이렇게 계속 어떤 사람하고 야, 술 한잔 하자, 술 한잔 하자 하니까 야, 나하고 왜 자꾸 술 한잔 하자 그래. 나 같이 술 마셔도 재미없는 사람이야. 나 졸기만 해 할 때 I'm not fun to drink with. 이런 어순과 같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제 영어 한번 들어보실래요? I can't complain. He is easy to work with. 좋습니다. 이제 4번 한번 가볼게요. 한국 타코가 좀 덜 맵긴 해요.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자, 한글 들어보셨는데 서울에서 파는 타코를 먹어본 외국인이 한국에서 파는 타코가 조금 덜 맵긴 해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뉘앙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쉽다. 그래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아쉬운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뒤에 처리해라? But I can't complain 혹은 I cannot complain though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한국에서 먹어본 타코가 less spicy라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the tacos I've had in Korea 아니면 in Seoul are less spicy 하고 문장 끝내면 돼요. 오케이? But I can't complain. 맞죠? 자, 실제 그런지 한번 들어볼까요? The tacos I've had in Korea are much less spicy. I can't complain though. 좋습니다. 됐죠? 여기서는 이제 강조를 하나 했는데 much less spicy라고 강조했는데 없어도 상관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가볼게요. 나쁘지 않아요. 핸들링도 꽤 괜찮았어요. 좋습니다. 이제 제가 한글을 한번 더 읽어보면 신차 시승을 마친 고객이 야, 이거 나쁘지 않네요. 핸들링도 꽤 괜찮더라고요. 이럴 때 뭐라고요 이제? I can complain. 그 다음에 the handling was 혹은 felt 다 되거든요. 느낌이니까 it was quite good, pretty good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어떻습니까? 5개의 예문을 봤는데 사실은 이 모델 example에 있는 예문들보다 앞에 나왔던 아까 전에 How is Seoul treating you 하는 그 예문도 참 좋았다는 생각도 저는 얼핏 듭니다. 여러분 복습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영문 들어보시죠. I can't complain at all. The handling was pretty good. 좋습니다. 그래서 I can't complain at all 해서 at all을 붙이면 어떤 뉘앙스가 든다고 그랬죠? 조금 더 만족하는 느낌. 조금 더. I can't complain at all. 전혀 complain 할 수 없다니까. 그리고 handling was 다음에 아까 전에 저는 it was quite good 이라고 그랬어요. quite good이 pretty good보다 더 좋은 느낌이 들어요. pretty good 하면 뭐 괜찮았어요. 이런데 it was quite good 하면 상당히 괜찮던데요. 이런 느낌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스몰 토크를 통해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Small talk.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I can't complain 관련된 스몰 토크 2개를 오늘 학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몰 토크 한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들었어. 처음 몇 주는 어땠어? 나쁘지 않아. 과제는 어렵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야. 게다가 벌써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들었어. 처음 몇 주는 어땠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니까 B가 나쁘지 않아. 과제는 어렵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봐. 게다가 벌써 친구도 많이 사귀었거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요. B라는 친구가 미국에 있는 거예요. 유학을 간 거고요. 드디어 이제 대학교에 입학해서 첫 학기가 시작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A라는 한국에 있는 친구가 카톡으로 야, 너 학교 시작했다면서 처음 몇 주 어땠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물론 과제는 좀 어렵지만 worth it. 가치가 있다고 봐.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그 뒤에는 긍정적인 얘기로 쭉 마무리를 지어줘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I can complain. 물론 여기서는 살짝 과제가 어렵다는 게 이건 조금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말의 의도는 물론 assignments가 a bit hard 하지만은 all worth it. 가치가 있다. 이게 긍정적이니까. 그래서 assignments가 a bit hard 하지만은 all worth it 할 거라고 생각한다 해서 is worth it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A is worth it. 게다가 벌써 친구도 많이 사귀었다. 자, 게다가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besides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beside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besides는 문미에는 오지 않아요. 거의 문장 앞에만 와야 돼요. Besides, I have already 그 다음에 made a lot of friends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Besides, I've already made a lot of friends 이렇게 하면 되고 앞에는 뭐라고요? Not bad 이렇게 나오는 순간 스스로를 자극을 해서 아니야 이때는 뭐 쓰는 자리야? 해볼까요? I can't complain. 됐죠?
그런 식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향후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은 계속 not bad를 쓸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맞다. 인강에서 I can't complain 쓰는 거 배웠지라고 리마인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대학을 시작했다라고 들었어. I heard you started college. 이런 건 좀 쉽습니다. 그러면 처음 몇 주는 어땠어 하는 것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쉬워요. 여러분, how is your 예를 들어 first week 이렇게 표현하면 입사를 한 친구에게 첫 주 어땠어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처음 first few weeks는 어땠어라고 그대로 쓰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진짜 그런지 성우의 목소리로 영어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I heard that you finally started college. How were the first few weeks? I can't complain. The assignments are really hard, but I know it will be worth it. And besides, I've made a lot of friends already. 좋습니다. 자, 모범답은 이제 보니까 요 표현이죠. You finally started colleg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몇 주는 어땠다.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How were the first few weeks? 이제 안 보고 시작. How were the first few weeks?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니까 뭐 괜찮아. 나쁘지 않아. 다 같이 I can't complain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래도 그 숙제가 어렵긴 하지만 그 많은 숙제를 소화하고 할 가치가 있어? 할 만해. 다 같이 읽어볼까요? I know 혹은 I think it will be worth it 이라고 하시면 돼요. It will be worth it. 그 다음에 제가 근데 뭐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미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 하면은 뭐죠? And besides, I've made a lot of friends. 여러분, make friends가 친구를 사귀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already의 위치는 이런 부사의 위치는 자유자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그래서 I've already made 이렇게 해도 되고 I made a lot of friends already 이렇게 해도 되고.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스몰 토크 두 번째 한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거 이번에 새로 산 차야? 좋아 보이는데 몇 년 된 거야? 20년이나 25년? 2000년식이야. 근데 나쁘지 않아. 요즘은 저렴한 차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자, 좋습니다. A라는 분이 이거 이번에 너 새로 산 차야? 좋아 보이는데 몇 년 된 거야? 20년? 25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니까 남성분이 그래 2000년식이야. 그러면 지금 2023년 이렇게 됐네요. 근데 나쁘지 않아. 그리고 뭐 요즘은 저렴한 차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 요즘 자동차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화가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랑 이제 원어민 쌤이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자, 그러면은 나쁘지 않아가 오늘 배웠죠. 그 표현을 먼저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어떤 내용의 흐름이라고 그랬죠? 먼저 약간 아쉬운 얘기가 나오죠. 아쉬운 내용. 그리고 나서는 but I can complain이라고 하거나 but을 안 쓰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I can complain 다음에 콤마를 찍고요. 콤마 찍고 though. 맞죠? 다 같이 I can complain though. 시작. I can complain though. but을 넣어가지고 시작. But I can't complain. 그때는 though를 쓰지 말고. 이거 자꾸 붙여면요. 자기도 모르게 체화가 돼서 잘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은 저렴한 차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하는 것은 저렴한을 꼭 취입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름 저렴한에서 파지티브한 느낌으로 It's hard to find. 그죠? 그 다음에 affordable이라는 단어 써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적을게요. affordable 하면은 저렴한이라는 얘기입니다. affordable 형용사로. 그래서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좋아 보이는데 몇 년 된 거야 할 때 이것을 의인화, 사물의 사람화를 해서 그냥 How old is it?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처음에는 습관이 잘 안 붙고요. 뭐 How many years, you know, 뭐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냥 How old is it?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표현을 더 공유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때 만약에 이제 근데 나쁘지 않다는 것은 I can complain이 맞는데 예를 들어 이게 사실 내가 10년을 탔는데 아직 잘 굴러가. 뭐 차가 아직 멀쩡해 이러면은 뭐 my car is still in good shape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써요. in good shape 상태가 좋다. in good shape 이것도 알아두시면 덤으로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Oh, is this your new car? It looks good, but how old is it? Maybe 20 or 25 years old? Yeah, it's a 2000 model. I can't complain though. It's hard to find any affordable car in this market.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How old is it? 이렇게 표현했죠. 이런 거 잘 한번. 아마 혼자 볼 때는 쓱 넘어가서 다음에 이걸 쓰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날 거지만 제가 강조 표시를 해서 리마인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I can't complain though. 정말 좋은 표현이죠. It's a 2000 model. I can't complain though. 아니면 but I can't complain. 그 다음 마지막에 It's hard to find any affordable car in this market. In this market이라는 것은 요즘 같은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몰 토크 2개 했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하나는 뭐죠, 여러분? I can complain 먼저 나오면 뒤에 무조건 포지티브한 얘기. 그 다음에 좀 아쉬운 얘기를 먼저 하면 but I can complain 혹은 I can complain though. 이것만 잘 익혀도요. 여러분 말이 너무 수월하게 풀릴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케이스 이젠 포인트와 further studies를 통해서 만나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Cases in point. 자, 오늘 I can complain 관련된 케이스 이진 포인트 그리고 further studies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이진 포인트 한글 전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빠, 잘 지내시죠? 제가 시내에서 오토바이 타는 것을 많이 걱정하신다고 들었어요. 오토바이가 조금 낡긴 했지만 나름 괜찮아요. 아주 싸게 샀고요. 너무 걱정 마세요. 안전운전 과정도 이수하고 있고 안전장비도 풀세트로 구매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빠 잘 지내시죠? 제가 시내에서 오토바이 타는 걸 많이 걱정하신다고 들었어요. 오토바이가 조금 낡긴 했지만 나름 괜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싸게 잘 샀어요 라고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운전 과정도 잘 이수하고 있고 안전장비도 풀세트로 구매했으니까요 라고 해서 아빠한테 보내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자신감 있게 영작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토바이가 약간 낡긴 했지만 나름 괜찮다. 여기서 그동안 일반적으로는 motorcycle이 a bit old 했지만 but not bad 이렇게 영작을 했겠지만 이제는 I can complain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I can complain 쓸 때 but I can complain 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라고 그랬죠? but를 쓰지 않고 I can complain though. 이거 꽉 잡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설명드린 첫 번째, 두 번째 문형에서 어떤 데 해당합니까? 먼저 조금 아쉬운 점을 얘기한 다음에 but I can complain 쓰면 된다. 요게 딱 들어맞죠? 좋습니다. 자, 먼저 그거부터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표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아주 싸게 잘 샀다라는 표현은 한번 알아두면 두고두고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원어민들은 deal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여러분. deal. 그러면 예문 한번 볼게요. My mother-in-law. 그죠? My mother-in-law, 시어머니 got a great deal. 그 다음에 on these shoes. 자, 이 문장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My mother-in-law got a great deal on these shoes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가 어제 시장에서 신발을 하나 샀는데요. 너무 싸게 잘 샀어요 라는 말이거든요. 딱 이 문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Somebody가 got a great deal on 물건. 이렇게 항상 어순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이때 great deal은 저렴한데도 퀄리티가 괜찮다고 할 때 늘 이걸 쓰죠. 자, 이 표현이 제가 정말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표현이고 또 예문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친구에게 하는 말입니다. Hey, come and check out. 그 다음에 역시 신발 예문 들어볼게요. These shoes. 그 다음에 I got a great deal on them 이라고 했습니다. 야, 여기 와서 이 신발 한번 볼래? 야, 이 신발 나 정말 싸게 잘 샀거든? 뭐죠, 여러분? I got a great deal on them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번 와서 봐라 할 때 보다가 어떻게 체크아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쓱 보는 게 아니고요. 직접 와서 자세히 보고 신어도 보고 이런 행위를 다 하는 것이 check out something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나 phrasal verb, 구동사의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Hey, come and check out these shoes. I got a great deal on them 이라고 표현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데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맞장구 치는 것도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What 이렇게 하고 That's a steal. steal을 명사로 썼어요. 그 다음에 You've got such a great deal on them 이라고 맞장구를 치는 원어민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뭐라고? That's a steal 하면 야 거저 샀네 라는 느낌이에요. 야, 신발을 무슨 3,000원 주고 샀어. 거의 공짜네, 임마. 이렇게 얘기한 거야. That's a steal. 그러면서 야, 너 정말 신발 싸게 잘 샀다. 뭐죠? You got such a great deal on them. 정말 네이티브스러운 영어. 욕심 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히려 이 표현을 제가 강조드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안전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과정을 이수하거나 수업을 들을 때는 여러분 take라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take a safety course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attend라는 단어가 있고 tak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요가 수업 듣고 있다 할 때는 I'm attending a yoga class는 어색하게 들려요. 그때는 I'm taking a yoga class라고 해야 돼요. attend는 출석하다의 느낌이 강한 단어거든요. 그런데 요즘 무슨 수업 듣고 있다라거나 나 이 영어 회화 수업 들을 생각이 할 때 I was thinking of taking this class 이렇게 take를 써야지. attend는 출석의 느낌이죠. 참여. 뭔지 아시겠습니까? 나 오늘 참여를 못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일 때 쓰는 것이지 이런 이수하고 있다 할 때는 attending이 아니고 take가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등록하다 할 때 자꾸 register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요. 주로 sign up for를 써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m thinking about signing up for this program. 이렇게 주로 sign up for를 많이 써달라. 이것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어떻습니까? 이 짧은 케이스진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관찰 포인트와 표현이 등장했죠?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Hi, Dad. I heard you were concerned about me riding in the city. I admit the motorcycle itself is a little bit old, but I can't complain. I got a great deal on it. Anyways, please don't worry too much. I'm taking a driving safety course, and I've bought a full set of safety gear. 좋습니다. 들어보셨는데 우선 첫 번째 문장에서는 걱정하다면 두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해요. be concerned about도 가능하고 또 be worried about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는 about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ing, 동사의 ing가 나와야 되거든요. 다만 문법 설명을 하나 드리면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 동명사 행위의 주어를 밝혀줘야 될 때는 그 사이에 주어를 넣어야 되는데 이 주어 자리에는 고전 문법에 따르면 소유격을 썼어요. 소유격. 마이가 되겠죠. 하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마이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다 뭐 쓰죠? 목적격을 써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I admit itself is a little bit old, but I can't complain. 너무 멋졌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표현 두 번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I got a great deal on it. 시작. I got a great deal on it. 그리고 I think를 넣어도 돼요. 앞에. 자, 같이 I think I got a great deal on it. 다 같이 I think I got a great deal on it. 멋지죠? 그 다음에 수업을 듣다 과정을 이수하다 할 때 take a course까지 알아두시면 멋진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이제 further studies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further studies에서는 오늘 정말 중요하고 제가 가장 아끼는 영어 단어 하나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뭘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뭘까 하면 모르죠? 그러면 한글만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그런 단어가 아닐까요? 라고 한번 suspect, 즉 추측을 한번 take a guess,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먼저 내 남자친구는 괜찮은 옷이 없다. 그러니까 나름 괜찮은,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절대로. 나름 입을 만한, 이럴 때 원어민이 쓰는 단어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영어 보면 안 돼요. 자, 애플하고 삼성폰의 카메라, 애플이나 삼성폰, 아이폰이나 갤럭시폰의 카메라가 멋지대요. 하지만 샤오미 폰의 카메라도 나름 쓸만해. 즉 나름 쓸만하다, 나쁘지 않다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고른 이유 눈치채셨나요? 오늘 대표 문장이 뭐였습니까? I can't complain이었잖아요. 따라서 너무 멋진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아에 해당하는 영어 형용사가 뭔지를 추측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관에서 운동하는 게 전 상관없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최신 장비나 시설을 갖춘 헬스장보다는 못하지만 그렇게 장비가 새 것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아요 라고 했죠. 역시 not bad만 하는 영어에서 어휘 확장을 좀 해보자라는 의도죠. 이제 힌트를 하나 드리면요. 이 단어 형용사는 D로 시작해요. 영어 단어 많이 외우시면 여러분 저희 그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를 통해서 이 단어를 분명히 외우셨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자, 서서히 답이 나오나요? 이제 눈치채신 분이 계신데 그 다음 어떤 슬랭이 있나 봐요. 영어 표현에. 근데 제가 원어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20대 애들이 이 영어 슬랭 되게 많이 쓰는데 꽤 흔하게 쓰이는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하게 흔한 이러면은 terribly common이라고 그래요. 그걸 terribly common 혹은 아주 구어에서는 it is super common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정도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심심찮게 이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D로 시작하는 이 부사를 쓰고 common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감 잡으셨을 것 같은데 자, 이제 한번 저랑 맞춰볼까요? 자,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쭉 가면 자, 남자친구가 나름 괜찮은 적이 없다. 이겁니다. 눈치챘죠? He doesn't have any decent clothes입니다. 너무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아. 그만하면 쓸만해. 그만하면 입을만해.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삼성 애플 phones have great는 정말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Xiaomi's라고 하면 샤오미의 cameras라는 말이거든요. are still decent. 나쁘지 않아. 이런 말이죠. 정말 좋은 표현이 되겠고요. I don't mind working out at a community center. Even though the equipment isn't new, it is still decent. 자, 보세요. 이건 배울 게 너무 많은데요. I don't mind ing라고 하는 것은 꺼리지 않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없다, 괜찮아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exercise 대신에 workout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뜻이지만 운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특히 workout은 헬스장 가서 역기도 들고 이런 운동을 더 많이 지칭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 건물에 있는 복지관 아시죠? 그걸 community center라고 해요. community center. 그 다음에 equipment isn't new지만 it is 다 같이 해볼까요? still decent.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it is still decent. 멋지죠? 이런 decent 같은 표현 정말 욕심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번 보시죠. I guess that slang. 이때 t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that이 아니고요. 슬랭을 꾸미는 단어입니다. That slang is decently common these days니까 꽤나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죠. 이거 두 번 연달아 저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 guess that slang is decently common these days. 자, 그러면 제가 그동안 영어 학습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한국 학습자들의 다수가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활용 폭이 원어민의 형용사, 부사 활용 폭의 50분의 1도 안 돼요. 여러분, decent라는 단어를 외워도 우리 입에서 결국 나오는 것은 it is very common, it is very so common 이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quite common 정도 하는 사람은 영어를 제법 잘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decently 정도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더 욕심을 많이 내보자고요. 천천히. 자, 그리고 decent 관련해서 추가 예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This job has a pretty decent salary. 무슨 뜻일까요? 급여가 꽤 괜찮다는 얘기예요. 너무 만족스러울 수준은 아니지만 이만하면 나쁘지 않아라는 게 decent salary예요. 좋은 표현이죠. 그 다음에 decent guy라는 표현도 해요. 최근에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시리에 빠져있는 자기의 친구에게 야, 너 틀림없이 좋은 남자 만날 거야. 나쁘지 않은, 괜찮은 이러면 you will find a decent guy라고 해요. 그러면 꽤 긍정적으로 들려요. 꽤나 괜찮은 남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거 따라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분이 강원도에 있는 리조트로 가족들과 여행을 갔는데 호텔 방은 나쁘지 않았는데 음식이 좀 별로더라.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The room, hotel room was pretty. 답 나왔죠? Decent. But the food, 실망스럽다. 약간. Was a bit disappointing. 맞죠? 풀로 한번 읽어보면 The room was pretty decent, but the food was a bit disappointing. 그죠? 그래서 pretty decent 쓰면 야, 호텔 방은 뭐 나쁘지 않더라. 꽤 괜찮더라.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같이 decent라는 단어를 한번 공부해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아주 제가 뭐 이런 말을 좀 자주 남발하면 안 되지만은 사실은 이 책에 있는 모든 표현과 구문이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그중에 decent라는 표현 역시나 어떤 다른 형용사와 영단어만큼보다 많이 쓰이니까 꼭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 다음 데이에서 또 더 좋은 표현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Day 47. 동사 owe를 이용해 갚아야 할 돈이나 신세에 대해 말하기. You owe me $5.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 47 동사 OWE, O를 이용해 갚아야 할 돈이나 신세에 대해 말하기 학습하겠습니다. 자, 대표 문장 보니까 You owe me $5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 등장했는데요. O라고 하는 동사는 빚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빚지고 있다. 그래서 you owe me 얼마라고 하면 너는 나에게 빚지고 있다 $5를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한국말로 하면 야, 너 나한테 $5 갚을 거 있지? 라는 의역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것은 문형으로 치면은 문장의 사형식이 되는 겁니다. owe somebody something 이라고 해서. 그래서 owe는 빚지고 있다라는 원래 금전적인 상황에서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제 예문들을 김재우 쌤의 영어 관찰 일기를 통해 몇 가지 보면 자, speaking of money, I owe you $10,000. 자, 이 문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speaking of라는 게 어떤 표현입니까? 무슨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앞사람이 돈 얘기를 꺼낸 거예요. 하니까 아, 맞다. 돈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나 너한테 $10,000 줘야 된다. 이럴 때 speaking of money, I owe you $10,000이 되겠죠. 이런 문장 참 쉽지만 어려워요. 어찌 보면. 그 다음 두 번째, I feel like I owe them a lot. 자, 이런 것은 여러분 원래는 금전적인 게 ow잖아요. 그런데 심리적인 민폐라든지 아니면은 신세 같은 거 있죠. 이런 확장적인 뜻을 가질 때 I feel like I owe them a lot 이라고 해서 문형은 똑같아요. owe 다음에는 사람이 나오고요. 마지막 그 목적어 자리에는 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분들한테 신세 많이 진 기분이야. 이렇게 할 때도 I feel like I owe them a lo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사전에 신세 이렇게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물론 답답한 마음에 찾는 건 이해되지만 신세가 이런 문장에서 owe와 함께 버무려져서 하나의 의미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How much do I owe you? 여러분, 가격을 물을 때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해요. How much does it cost? 자, 이거는 사실은 저희 데이에서 이번 데이에서 Further Studies에서 학습하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물건의 정가, 그러니까 가격이 픽스되어 있는 경우에는 픽스라는 건 고정이란 뜻이에요.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How much does it cost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변적인 언제라도 서비스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적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격이 고무줄 늘어나고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말 하죠. 여러분의 어떤 집에 뭐가 고장이 나서 열쇠공을 불렀어요. 락스미스를 불러서 문을 땄어요. 근데 시가가 한 2만 5천 원 정도 한다고는 하지만 부르는 게 값이거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막 다르게 불러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서비스는 보통 한국말도 얼마예요? 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 저 얼마 드리면 되죠? 이렇게 많이 묻죠. 그럴 때는 How much do I owe you? 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것까지 알아두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바로 모델 example 가기 전에 또 중요한 문장 몇 가지 한번 볼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I feel like I owe him lunch. 자, 이런 문장도 원어민이 많이 쓰는 걸 저는 들었거든요. I feel like I owe him lunch. 역시 사형식 문장이고요. 나는 그에게 점심을 빚지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는 얘기죠. 그럼 한국말은 뭐냐? 저번에 존에게 점심을 얻어먹은 거예요. 하니까 맞다. 존한테 내가 점심 한번 사줘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지만은 어쨌든 그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문장도 있어요. Thanks. 그 다음에 I really owe you one. 이런 문장도 원어민이 쓰는 걸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상대가 나를 한번 도와준 거예요. 뭐 이사를 도와주건 뭐를 하건 그럴 때 야, 나 너무 고맙다 야. 이번에 내가 큰 신세 졌네. 이럴 때 I really owe you one 이라고 그래요. one 하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지만 하나를 신세를 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내가 그동안 영어 할 때 되게 많이 막혔었다. 이렇게 원어민들이 표현하는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요. 계속 몇 가지 예문 더 한번 보여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집들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집들이를 한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집들이 할 때요. 보통 휴지나 두루마리 휴지나 뭐 이런 거 좀 사오면 되는데 엄청 좋은 선물을 사온 거예요. 철수 어머니하고 아빠가. 그래서 이제 가시고 나서 어떤 여성분이 자기 남편하고 I kind of feel like we owe them something nic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보, 우리도 다음에 저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거 해줘야 되겠다. 느낌 오시죠? 왜냐? 우리는 그들에게 신세지고 있다, 빚지고 있다, 뭔가 멋진 거, 근사한 것을. 느낌 오시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려워요. 우리가 할 때.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자꾸 들어보면은 o를 언제 쓰는지 좀 감이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 model examples로 영작 한번 1번 한글 들어보시죠. Model examples. 너 나한테 10만 원 갚을 거 있잖아. 자, 너무너무 쉽죠? 너 나한테 10만 원 갚을 거 있잖아. 하면은 주어가 뭐야 되죠? I owe you입니까? You owe me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답은 정해져 있겠죠. 너는 나에게 10만 원을 오했다. 두 번째 옵션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볼까요? You owe me 100,000 won.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러분? You owe me 100,000 won.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그 다음 2번 한글 들어보실까요? 카페에서 뭐 좀 사갈까? 나 어차피 너한테 점심 사야 돼. 자, 들어보셨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스타벅스에 있는 모양이고 카페인데 뭐 좀 사갈까 하면서 어차피 나 너한테 점심 사야 되니까 내가 뭐 여기 스타벅스에서 파는 뭐 케이크라든지 이런 거 사갈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것은 anyway 아니면 anyways 문장 마지막에 anyway나 anyways 문장 마지막에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너한테 점심 사야 돼도 역시 o를 쓰면 되죠. 그러면 you owe me입니까? I owe you입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표정이 여러분 안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I owe you 이렇게 돼야 되겠죠? 내가 너에게 빚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점심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실제로 어떻게 원어민은 문장을 만들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Want me to grab you something from the coffee shop? I owe you lunch anyway.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I owe you lunch anyway. 맞죠? 이런 식으로 어차피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이라고 할 때는 문장 앞에 anyway를 쓰지만 어차피라고 할 때는 항상 그들이 문장 뒤에 붙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I owe you lunch anyway. 이거 참 감각적으로 좋은 흐름이 되게 좋은 문장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좀 사갈까 하는 것은 원래는 do you want me to grab? 원래 이 문장인데 실제 대화문에서는 do를 빼버리고 want me to grab you 이렇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사형식이에요. grab somebody something이라고 그래서 do you want me to grab you something? 그 다음에 카페에서 from을 써야 돼요. from the coffee shop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한글 읽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사하는 거 도와주셔서 제가 신세를 졌네요. 자, 이제 또 신세를 졌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우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신세라든지 이럴 때 되게 많이 쓰는 걸 알 수 있죠. 이사하는 걸 누가 도와줘가지고 제가 이번에 신세를 한번 졌네요. 다음에 혹시 도와드려야 될 일 있으면 제가 기꺼이 돕겠다 이런 뉘앙스인데 여러분 부탁이라는 표현이 혹시 영어로 뭔지 아세요? F로 시작하는 단어. favor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때 원어민들은 I owe you a favor 이렇게 한 다음에
for doing something. 이러면 이 for ing 다음에 이상한 걸 도와주다가 나와야 되고요. for helping me.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favor를 신세졌다는 얘기예요. 즉 뭔가 이렇게 부탁을 당신이 내 부탁을 들어줬으니까 다음엔 내가 당신에게 하나의 부탁을 빚지고 있다고 생각이죠. 그럴 때 신세졌다 할 때 I owe you a favor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보통은 Can I ask you a favor?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라고만 단문으로 외웠었잖아요. 근데 요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원어민의 음성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owe you a favor for helping me move.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 영작은 I owe you a favor고요. 영업을 많이 하다 보면 문장과 문장 의미와 의미를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준 거에 대해서 favor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한글 볼까요? 그럼 다음 수업에서는 오늘 못한 팔굽혀펴기 20번 하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4번 한글은 조금은 과한 느낌이 있어요. 매우 어려워요.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이 그럼 다음 수업에서는 오늘 못하신 팔굽혀펴기 20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수업을 받는 그 회원분이 오늘 너무 힘들어서 팔굽혀펴기를 30번을 해야 되는데 10번밖에 안 했다거나 아예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학생분이나 회원분은 헬스 트레이너에게 20번의 푸시업을 빚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재밌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네이티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종종 이렇게 표현하는 원어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You owe me 20 push-ups next time.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하는 거죠. 느낌 오시죠? 그래서 4번은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하는 정도만 인지해도 좋을 것 같고 영어 들어보시죠. You owe me 20 push-ups in our next session. 맞죠? 그대로 나왔죠. 자, 이제 다음 한글 들어보시죠. 상사들이 널 그렇게 대하는데도 왜 받아주는 거야? 무슨 빚이라도 진 사람 같아. 자, 좋습니다. 야, 너 상사들이 널 그렇게 대하는데도 왜 다 받아주고 참는 거니? 마치 그 사람들한테 네가 무슨 마음의 빚이라든지 이런 걸 진 사람 마냥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럴 때 정말 o를 쓰면은 네이티브 영어 표현이 나오겠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you act like you owe them something 이런 거거든요. 너는 행동한다 마치 그들에게 something을 owe 빚져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문장은 넷플릭스 드라마의 더 체어라는 그 드라마에서 한 장면을 제가 응용한 문장이에요. 그때도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럴 때 o를 쓰면 참 좋겠다는 걸 늘 자주 느낍니다. 자, 그래서 상사들이 널 그렇게 대하는데도 왜 받아주는 거야 하는 것은 직접 원어민의 음성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이번에는 들어보겠어요. Why do you accept such poor treatment from your supervisors? You act like you owe them something. 좋습니다. 자, 우선 you act like you owe them something 나왔죠? 그 다음 앞에는 Why do you accept such poor treatment from your supervisors? 라고 좀 어려운 영작입니다. 상사로부터의 그 푸대접을 왜 accept 하는 거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은 이때 accept 대신에 put up with, 참다, 견디다,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것을이라는 표현을 써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무난하게 accept를 썼습니다. 너무 개념치 마시고 중요한 것은 you act like you owe them something 문장 2번 연속 저랑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You act like you owe them something. 시작. You act like you owe them something.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알고 있던 o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심리적인 마음의 빚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고 있다는 뜻. 오늘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몇 번 들어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 또 다음 시간에 진행될 스몰 토크 그리고 케이스 이진 포인트, 퍼더 스터디를 통해서 더 학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Small talk. 자, 여러분 오늘은 스몰 토크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한글, 첫 번째 스몰 토크 한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수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드리면 되나요? 부품값만 주시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빨리 수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를 드리면 되나요? 라고 하니까 부품값만 주시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는데요. 라고 이렇게 아주 정말 너무 좋은 분이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집에 있는 걸 수리를 한 상황인데 얼마 드리면 되나요? 라고 하는 표현이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그랬죠? How much does it cost? How much is it? 이거였지만 오늘은 사실은 이런 수리가 좀 약간 가격이 고무줄 가격이라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인 경우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How much do I owe you?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How much do I owe you? 그 다음에 이렇게 빨리 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thank you for fixing something so quick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fixing it
뭐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근데 내가 이거를 수리하고 싶습니다. 수리해야 됩니다 할 때는 예전에 우리 했던 have something pp나 get something pp를 써야 돼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I need to get it fixed. 이렇게 오형식으로 써야 된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랬죠? 내가 직접 하는 수리가 아니니까 맡길 거니까. 그럴 때는 의뢰해서 할 때는 get something pp, have something pp인데 이럴 때는 이 수리하시는 분이 수리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니까 thank you for fixing something이 되는 거죠. 그거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데요. 수리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에휴 뭘요 그냥 부품값만 주면 됩니다 할 때 어떻게 영작하시겠어요? 보통 항상 이렇게 한다. You can just 아니면 only pay 이렇게 영어를 한다. 그런데 동명사 주어를 쓰는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동명사 주어. 여러분 동명사 주어라는 게 뭡니까? 문장의 시작을 동사에 ing를 붙여서 주어로 만들어버리는 걸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이때 어떻게 하면 원어민스러운 영작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Paying for the parts. 부품. 그 다음에 would be good enough. 이렇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paying for the parts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부품값만 이런 걸 좀 살리기 위해서는 just paying for the parts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just paying for the parts would be good enough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나 수고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은 관용적 표현으로 정해져 있어요. 뭘 쓰죠? It wasn't any trouble 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it wasn't any trouble. trouble이라는 것이 수고스러운 일 뭐 품이 많이 드는 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it wasn't any trouble 이렇게 하죠. 하지만 다수의 학습자들은 또 it wasn't very difficult 이런 영어를 하면서 내 영어가 뭔가 원어민 필이 안 난다라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 정체기를 바로 중급의 정체기라고 하는데 참 오래 가는데 이런 표현들 그래서 좀 더 강조를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리고 요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하더라 하는 것을 비교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래 가시라고. 자 그러면 요거를 원어민의 음성으로 대화문 들어보시겠습니다. I really appreciate you getting this fixed so quickly. So how much do I owe you? Just paying for the parts would be good enough. It wasn't any trouble. 자 좋습니다. 야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네요.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 문장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같으면은 I thank you for fixing this so quickly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범 답안에는 I appreciate you getting this fixed so quickly라고 했죠.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화자는 물론 이 수리를 할 행위를 한 것은 그 수리를 하신 분, 수리공이었지만 결국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럴 때 I really appreciate getting this fixed so quickly 이런 의도로 했다는 것이죠. 그 뉘앙스 조금 아시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 모범답안이 돼 있다 하더라도 저는 저 같으면 I really appreciate you fixing this so quickly 혹은 thank you for fixing this so quickly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원어민의 버전은 맞아요. 맞지만 이 원어민은 아마 그 의도를 내 중심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I really appreciate you getting it fixed, getting this fixed 이렇게. 참 특이하네요. 저도 한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ow much do I owe you 한 것이 가변적인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얘기하고 just paying for it wasn't any trouble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대화문 가셔야 될 텐데요. 한글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잘 모르겠어. 이렇게 그만두니 마음이 안 좋아. 후임자 찾는 걸 도와줘야 할까? 아님 마지막 날 좋은 이별 선물이라도 해야 할까? 잊어버려, 알렉스. 뭘 고마운 게 있다고.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지금 이제 어떤 분이 그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둔 상황이라고 보시고요. 잘 모르겠어. 이렇게 그만두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아. 후임자 찾는 걸 내가 좀 도와줘야 될까? 아님 마지막 날 팀장님이나 사무님이나 팀원들에게 좋은 이별 선물이라도 해야 할까? 이렇게 전직 동료에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잊어버려 알렉스. 뭘 네가 그 사람들한테 고마운 게 있다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사실은 그런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어쨌든 오늘 배운 표현은 어디에 쓴다? 여기에 쓰는 거 맞나요? 맞죠? 뭘 고마운 게 있다고 이거겠죠? 그러면 평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You have nothing to thank for them. 뭐 이런 식으로 했다거나 You have nothing to thank them for. 이렇게 했다거나 이렇게밖에 못했을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오늘 배웠으니까 owe 동사를 써야 되죠? You owe them nothing이죠? 아니면 앞에서 부정문을 치고 you owe them anything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보세요. 이런 표현에서 owe가 얼마나 쓸모 있는 녀석이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마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 그대로 뭐 physically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don't look back. 그죠? look back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히려 이 영작의 경우 이 부분이 전 어렵더라고요.
야, 이렇게 그만두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다. 이런 게 너무 추상적인 한국말이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그만두니 마음이 너무 안 좋다. 네,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feel bad 이런 거 있죠? 근데도 어렵다니까요. 실제로 제가 만약에 feel bad를 말씀 안 드렸으면 여러분 못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후임자를 찾는 걸 도와줘야 되냐 아니면 뭐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때 후임자는 그냥 replacement라고 해버려요. 걔들 얘기하는 거 보면. 특이하게도 이 단어 자체가 후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아니면 on my last day에 do I really have to get them anything? do I really have to get them a gift?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이 안 좋다는 게 너무 궁금해지는데 도저히 궁금증을 못 참겠으니까 원어민의 음성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I don't know. I just feel bad leaving my job like this. Should I help them find my replacement? Or should I give them a nice goodbye gift on my last day? Forget about it, Alex. You don't owe them anything. Leave and never look back. 좋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썼네요. 자, 보세요. I feel bad, ing 구문입니다. I feel bad 아니면 I really feel bad 아니면 I just feel bad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강조하는 말이 just가 leaving my job like this 라고 해서 이렇게 그만둔 일을 leaving my job like thi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hould I help them find my replacement or should I get them이나 give them 둘 다 좋거든요. give, get 다 좋아요. A nice goodbye gift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you don't owe them anything 이게 오늘 대표 문장이죠. 두 번 연달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You don't owe them anything. 한 번 더. You don't owe them anything. 그 다음에 leave하고 never look back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화문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안 좋다, feel bad, ing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후임자를 replacement라고 했고 그 다음에 너가 뭐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신세진 게 있다고 해서 you don't owe them anything 이런 것들이 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스몰 토크를 2개 봤는데요. 어땠습니까? O의 사용 영역과 폭이 굉장히 넓음을 알 수 있죠? 특히 두 번째 스몰 토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과연 쓸 수 있겠냐를 생각해 본다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공부를 저랑 해놓으시면 이제 뭐에 좋다? 그렇죠. 여러분 혼자서 넷플릭스 볼 때 분명히 더 잘 들리게 되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원어민과의 직접 소통을 할 때도 틀림없이 청취가 늘 거다. 이게 1차적으로 먼저 다가와요. 항상 말보다 듣는 게 먼저 늘어야 되고 늘게 되어 있습니다. 열의 아홉은. 그 다음에 스피킹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킹이 가장 늦게 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해도 스피킹이 잘 안 느네요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만 인내하시면 됩니다. 먼저 청취가 느는 경험을 먼저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청취가 안 늘고 계속 제자리인데 말이 늘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심리적으로 좀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Cases in point. 자, 오늘은 O 동사 관련해서 cases in point와 further studies를 짧게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cases in point 한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번스타인 씨. 19일에 있었던 제 딸 결혼식 식사 준비를 너무 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구서를 요청하려고 메일 드립니다. 정확한 금액 알려주시면 월요일에 계좌로 송금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가를 먼저 한번 설명드리면은요. 그 따님의 결혼식이 있었고, 자기 딸의 결혼식이 있었고, 이번에 케이터링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 요리 출장 서비스. 그거를 받았는데요. 그날 결혼식하고 케이터링 서비스 끝나고 바로 그 케이터링 서비스 매니저한테 얼마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바빠 정신이 없어서 2, 3일 지나가지고 메일로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요금이 얼마냐, 출장비가 얼마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19일에 있었던 제 딸 결혼식 식사 준비를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다. 또, 청구서를 요청하려고 메일을 드린다. 이렇게 했고, 또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시면은, 월요일 날 계좌 송금을 하겠다. 이런 세 문장입니다. 크게 보면. 자, 우선 조금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는 격을 좀 차려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뭐에서 감사하다 하면은,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바로 thank you for 하러 가는 것보다도. 그래서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식사 준비를 너무 잘해 주셔서 할 때 참 재미난 표현을 썼는데요. The terrific job 이렇게 썼습니다. The terrific job. 여러분 terrible 하면 끔찍하지만 terrific 이 음절에 강세가 있거든요. T-E-R-R-I-F-I-C terrific 이렇게 합니다. terrific은 뭐죠? 정말 awesome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superb 너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I'd like to thank you for the terrific job you did. 이렇게 되는 겁니다. You did. 그 다음에 살짝 끊고요. 그 다음에 끊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catering을 동사로 쓰고요. My daughter's wedding이나 wedding party 이렇게 쓰면 됩니다. cater 다음에 바로 웨딩이 올 수 있대요.
그래서 catering my daughter's wedding 혹은 wedding party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구서를 요청하려고 메일을 드린다라고 할 때 메일을 드린다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정말 writing 쓰면 돼요. 그 다음에 I'm writing an email이라고 해서 여기 메일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I'm writing 한 다음에 바로 투부정사를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I'm writing to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요청하다 할 때 request를 써도 되지만 ask for something 표현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ask for, I'm writing to ask for an invoice 이렇게 쓰는 겁니다. invoice라는 게 말 그대로 그 청구서 같은 게 되는 거죠. invoice. 그래서 I'm writing to ask for an invoic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정확한 금액 알려주시면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계좌에 송금할 때 정말 많이 쓰는 단어가 wire예요. W-I-R-E 혹은 transfer. transfer 이체하겠다는 뜻이죠. 이런 두 가지 동사를 섞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I'm going to now, I will wire the money to your account on Monday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제 정확한 금액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가 오늘 배웠던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뭘까요, 여러분? Please 알려달라. 이메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let me know. 그 다음에 how much. 자, how much 다음에 do I owe you가 맞을까요? How much I owe you가 맞을까요? How much I owe you라고 해서 how much 다음에 주어 동사 순서로 나오는 게 맞아요. 왜 그렇죠? 간접 의문문이거든요. 이 자체가 단독 의문문일 때는 how much do I owe you가 맞지만 이거는 목적어로 들어간 명사절이기 때문에 please let me know how much I owe you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때도 바로 금액 하면 통상적인 한국 학습자들은 the exact amount 뭐 이런 식으로 영작을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아니면 the service charge 이런 영어만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how much do I owe you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꾸 이런 것에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영문 들어보시겠습니다. Good afternoon, Mr. Bernstein. I would like to thank you again for the terrific job you did catering my daughter's wedding on the 19th. I'm writing to ask for an invoice. Please let me know exactly how much I owe you, and I will transfer the money to your account on Monday. 자, 들어보셨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면 포멀한 이메일에서는 바로 thank보다는 I'd like to thank you 그 다음에 for something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관련해서 메일 드린다 할 때 I'm writing to 부정사 쓰고요. 요청을 request 말고도 ask for something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대표 표현 알아두시고 돈을 이체할 때 transfer나 wire 쓰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감사드리고 이제 further studies는 오늘 정말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ow라는 동사가 매우 특이하게 쓰인 경우를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한글 안 보시면요.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 그리고 그 밖에 현장에서 고생한 보려고 하거든요. 자, 한글 안 보시면요.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 그리고 그 밖에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 덕분에 사실 이 말은 사실 누가 했냐면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지금 현재?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죠. 바이든이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환자들을 돌보는 분들에게 감사 표시하는 문장이에요. 이럴 때 보통은 I'd like to thank them 이렇게 하거나 I would like to thank them for their hard work 이런 영작을 했거나 아니면은 this is all thanks to them 이렇게 했겠죠. thanks to them. 그죠? 이제 그런 표현도 가능하지만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인가요? 그분이 I owe it to 의사, 간호사, and 현장에서 이렇게 영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owe it to인데 원래 owe는 사형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owe 사람 다음에 something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이건 삼형식으로 쓴 거예요. I owe 목적어 다음에 to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때 it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걸려도 이렇게 크게 문제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거나 빨리 회복하는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 사람들에게 빚지고 있고 신세지고 있다 해서 다 그분 덕분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썼다는 것도 재미나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것은 내 입에서 당장 나온다. 이걸 욕심내는 거는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읽고 이해하고 듣고만 이해해도 정말 good enough가 되겠습니다. 자, 영문 한번 보시죠. 정말 그렇게 나왔죠? 네. 그래서 we owe it to 이렇게 했고요. 일선에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을 frontline workers라고 일선, 정말 현장에서 이런 재미난 표현도 픽업할 수 있는 좋은 문장이었고요. 자, 그 다음은 정말 재미난 표현인데요. $5 내놔. 즉, 내기에서 이긴 여성이 진 여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재미난 상황 설정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면 어떤 바에서 여성이 3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야, 사만다 지금 온다? 하니까 딴 여자가 안 온다. 걔 안 올 거야.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이렇게 내기를 거는 거예요. 근데 왔어요. 사만다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말이 맞지? 빨리 내놔. 이렇게 할 때 급하면은 give it $5, give me 5 이렇게 했겠죠. 근데 어떤 상황 어떻게 했냐? You owe me $5. 5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는 나에게 $5를 빚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참신하고 네이티브 영어구나 해서 you owe me $5라고. 물론 이게 문맥에 따라 $5 너 나한테 갚을 거 있잖아라는 말이죠. 그 말인데 이 상황에서는 또 이런 느낌으로 쓰였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다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흔하게 쓰이는 표현은 아니지만 owe는 정말 변신의 기제입니다, 여러분. You owe me an apology라는 이런 표현을 여러분 지금 당장 쓰지 마세요. 이거는 언어에 약간 언어를 가지고 약간 멋을 부리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알아만 들으면 된다라는 건데 너는 나에게 사과를 빚지고 있다. 이런 표현도 써요. 걔들 보면. 사과해란 얘기예요. 사과를 빚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오가 참 묘하게 쓰이는구나 하는 것만 느껴보시라고 공유 드린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라는 아주 어려운 동사 어쩌면 돈을 갚아야 된다는 뜻을 넘어서서 얼마 드리면 되나요? 라거나 또 신세를 진 느낌이다 라거나 이런 다양한 상황에 쓴 오 한 번쯤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